새벽 5시 30분 부천의 한 산부인과 병원은 갑작스러운 비명소리로 깨어났습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울려 퍼지는 경보음과 함께 간호사들의 급박한 발걸음이 복도를 가득 채웠죠. 태어난 지 고작 5개월 된 아린이가 갑자기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며 위험한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아린아, 아린아. 엄마 김민정의 절규가 병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26살의 어린 엄마였던 민정은 아린의 작은 손을 꽉 잡고 흔들었지만 아이는 파란 입술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분홍빛이었을 아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호흡곤란, 산소포화도 떨어지고 있어요. 간호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모니터에 표시되는 수치들이 빨간색 경고등과 함께 계속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담당 의사가 급하게 달려와 아린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청진기를 가슴에 대자마자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심박수가 불안정하게 뛰고 있었고 호흡음도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선천성 심장질환이 의심됩니다. 즉시 대형병원으로 이송해야 해요. 의사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늦어지면 아이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민정은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아린이가 제 전부예요. 눈물이 쏟아지는 민정 옆에서 남편 박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어요. 어디로 전화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병원으로 즉시 이송 준비하세요. 의사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병원은 비상체제로 돌입했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하게 아린을 이송용 인큐베이터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반 응급차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었죠. 부천에서 서울대병원까지는 32km, 평소 같으면 1시간은 좋게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더구나 곧 출근 시간이라 도로가 막힐 것이 뻔했어요. 사설 구급차를 부르겠습니다. 그게 가장 빨라요. 간호사장이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 후 하얀색 구급차가 병원 앞에 멈췄어요. 구급대원 이종훈과 박미영이 신속하게 병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종훈은 15년 경력의 베테랑 구급대원이었어요. 환자 상태 어떻습니까? 이종훈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신생아 5개월 선천성 심장질환 의심, 호흡곤란과 산소포화도 저하 상태입니다. 골든타임이 중요해요. 의사가 신속하게 브리핑했어요. 구급대원들은 전문적으로 아린을 구급차로 옮겼습니다. 민정과 준호도 함께 구급차에 탔어요. 구급차 안에는 각종 응급 장비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민정은 아린의 작은 얼굴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엄마가 여기 있어. 하지만 아린의 호흡은 점점 더 얕아지고 있었어요. 박미영 구급대원이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며 말했습니다. 부인, 걱정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도 불안감이 엿보였어요. 구급차가 출발하려던 그 순간 운전기사 김성호가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112 중앙상황실입니다. 신생아 응급환자 서울대병원 이송 중입니다. 에스코트 지원 요청합니다. 상황실 직원이 답했습니다. 얼마나 급한가요? 아이 시간이 없습니다. 골든타임이 10분도 채 남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김성호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은 민정은 더욱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골든타임.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죠. 아린의 생명이 시간과의 싸움에 걸려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구급차 안의 모니터에서는 계속해서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어요. 아린의 생체 신호들이 위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종훈은 산소량을 더 높이며 준비된 응급약물들을 점검했어요. 상황실에서 연락 왔습니다. 경찰 에스코트 출동한다고 합니다. 김성호가 안도의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민정의 불안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린의 작은 손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아린아, 엄마한테 대답해줘. 제발. 오전 6시 10분 부천 소사경찰서 교통순찰대에 긴급 무전이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순찰차 긴급 에스코트 임무입니다. 신생아 응급환자 이송 중, 즉시 출동하세요. 순찰대장 최영철 경위는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답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즉시 출동합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경찰관인 최영철은 이런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 잘 알고 있었어요. 특히 신생아의 경우 몇 분이 생사를 가를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박수진 경장, 김태훈 순경, 당장 출동 준비해. 최영철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진은 재빨리 순찰차 키를 움켜쥐며 대답했어요. 5년 경력의 박수진은 에스코트 임무에 익숙했지만 신생아 환자는 처음이었습니다. 김태훈도 장비를 챙기며 따라 나섰습니다. 이제 경찰이 된 지 2년밖에 안 된 신참이었지만 이런 긴급 상황에서는 경험이 부족해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어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박수진이 차를 시동 걸며 물었어요. 5개월 된 신생아 선천성 심장질환 의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중인데 골든타임이 촉박하다고 해. 최영철이 설명하며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두 대의 순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도로 위에 차량들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경찰차 소리를 듣고 재빨리 길을 터주었죠. 한 택시 기사는 급하게 갓길로 비켜서며 창문을 내렸어요. 무슨 일이에요? 응급환자 에스코트입니다. 김태훈이 지나가며 답했어요. 하지만 최영철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부천에서 서울까지는 관할 구역이 달랐거든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건 구급차와 만나서 서울 경계선까지 에스코트하는 것뿐이었어요. 무전기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솟아서 최영철 경위, 원미서 사이드카 팀과 연계하세요. 서울 진입은 서울청에서 담당합니다. 원미서 사이드카 팀 김준혁 경사입니다. 지금 출동 준비 완료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김준혁은 원미경찰서의 사이드카 전담팀 리더였습니다. 15년간 사이드카를 타온 그는 어떤 교통 상황이든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의 팀에는 이동현 경장과 송민우 경장이 있었는데 모두 사이드카 운행의 베테랑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맡겠습니다. 구급차 위치 알려주세요. 김준혁이 헬멧을 쓰며 말했어요. 현재 구급차는 부천시청 앞 통과 중입니다. 10분 내에 합류 지점 도착 예정이에요. 상황실의 브리핑이 이어졌습니다. 최영철은 구급차와 만날 지점을 향해 속력을 높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쳐 지나갔지만 그의 이마에는 이미 땀이 맺히고 있었어요. 아이의 생명이 자신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생각에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저기 구급차 보입니다. 박수진이 앞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하얀색 구급차가 비상등을 켜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구급차를 발견한 순간 최영철은 즉시 무전을 쳤습니다. 구급차 발견, 지금부터 에스코트 시작합니다. 순찰차들이 구급차 앞뒤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민정은 여전히 아린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린아, 조금만 참아. 곧 병원에 도착할 거야. 하지만 아린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이종훈 구급대원이 산소량을 더 높이며 말했습니다. 더 빨리 가야겠어요. 환자 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경찰차들이 앞길을 뚫고 있었지만 구급차 안의 시간은 더디게만 흘러갔습니다. 매 초가 소중했고 매분이 아린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었어요. 김성호 운전기사는 핸들을 꽉 잡으며 집중했습니다. 20년간 구급차를 운전해온 그였지만 이렇게 긴급한 상황은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경찰 에스코트 덕분에 속도를 낼 수 있겠네요. 김성호가 안도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앞에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가면 훨씬 복잡한 교통 상황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오전 6시 30분 경기도와 서울의 경계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천 소사경찰서 순찰차들이 구급차를 호위하며 달려오는 모습을 본 원미경찰서 사이드카 팀은 이미 대기 중이었어요. 김준혁 경사가 헬멧을 쓰며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차례야. 아이 하나의 생명이 우리 손에 달려있어. 그의 옆에서 이동현 경장과 송민우 경장도 긴장한 표정으로 사이드카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서울 진입까지는 우리가 책임진다. 그 다음은 서울청 사이드카 팀이 맡을 거고. 김준혁의 설명에 두 경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동현은 지도를 펼쳐보며 말했어요. 가장 빠른 경로는 영등포 방향으로 가서 마포대교를 건너는 겁니다. 하지만 출근 시간이라 걱정 마. 우리가 길을 뚫어줄 테니까. 송민우가 사이드카 엔진을 점검하며 말했어요. 그는 사이드카 운전에 특히 능숙했습니다. 구급차가 가까워지자 솟아서 최영철 경위가 무전을 보냈습니다. 원미서 팀, 인수인계 준비됐나요? 준비 완료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맡겠습니다. 김준혁이 답하며 사이드카 엔진을 켰어요. 그런데 이때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비상등이 더욱 빠르게 깜빡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아린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었던 거죠. 구급대원 이종훈이 급하게 무전을 쳤습니다. 환자 상태 급속 악화, 산소 포화도 위험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더 빨리 가야 합니다. 민정은 그 말을 듣고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린아,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쉬어 있었어요. 밤새 울고 소리 지른 탓이었습니다. 김준혁은 상황의 심각성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모든 팀 비상속도로 간다. 교통신호 따위는 신경 쓰지 마. 세 대의 사이드카가 일렬로 서며 구급차를 에스코트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준혁이 선두에서 길을 뚫고 이동현과 송민우가 좌우에서 구급차를 보호했어요. 도로 위의 차들은 사이드카와 구급차의 행렬을 보며 자발적으로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한 택시 기사는 차창을 내리고 파이팅! 이라고 외쳤고 버스 기사는 경적을 짧게 울리며 응원의 뜻을 보였어요. 시민들 협조가 정말 대단하네요. 이동현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앞에 있었습니다. 오전 출근 시간이 다가오면서 도로 위의 차량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한가했을 도로가 벌써부터 정체 기미를 보이고 있었어요. 저 앞쪽 교차로 좀 봐.
송민우가 앞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 게 보였거든요. 김준혁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신호 무시하고 간다. 교차로 통제할 테니까 그대로 따라와. 그는 사이드카를 급가속시키며 교차로 중앙으로 돌진했어요. 빨간 신호였지만 김준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호루라기를 불며 손짓으로 차량들을 정지시켰어요. 다른 사이드카들도 교차로 각 방향에서 차량들을 통제했습니다. 응급 환자입니다. 잠시만 정지해주세요. 이동현이 확성기로 외쳤어요. 놀랍게도 모든 운전자들이 즉시 정지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차에서 내려 아이가 무사하길 이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구급차가 교차로를 통과하자 기다리고 있던 운전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는 힘내세요. 라고 외쳤고 또 다른 누군가는 무사히 도착하길 이라고 말했어요. 구급차 안에서 민정은 창밖의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린이를 위해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린아 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너를 응원해주고 계셔. 민정이 아린에게 속삭였어요. 하지만 아린의 상태는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이종우는 계속해서 아이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어요. 오전 7시 서울 진입을 불과 몇 킬로미터 앞두고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출근 시간과 겹치면서 도로 위의 차량들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었어요. 영등포 방향 도로는 이미 서행 구간에 들어섰고 평소 10분이면 지나갈 구간이 30분도 넘게 걸릴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김준혁은 앞쪽 교통 상황을 보며 급하게 무전을 쳤습니다. 상황실, 도로 정체 심각합니다. 우회로 안내 바랍니다. 현재 모든 도로가 정체 상황입니다. 한강대교, 원효대교 모두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직진하는 게 최선입니다. 상황실의 답변은 절망적이었어요. 구급차 안에서 아린의 호흡은 더욱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종훈 구급대원이 민정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인, 아이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산소 포화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미영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각종 수치들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심박수도 불안정해지고 있어요. 정말 빨리 병원에 도착해야 합니다. 민정은 아린의 작은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아린아, 엄마가 여기 있어. 포기하지 마. 조금만 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이가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김준혁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팀 강제 돌파 간다. 갓길로 진입합니다. 사이드카 3대가 갓길로 진입하며 구급차의 길을 터주기 시작했습니다.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김준혁은 앞서가며 손으로 신호를 보내며 차량들에게 양보를 부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응급 환자입니다. 이동현이 지나가는 차량들에게 소리쳤어요.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상황을 이해하고 최대한 옆으로 비켜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서 큰 화물차 한 대가 갓길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듣느라 뒤쪽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김준혁이 화물차 옆으로 다가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저씨, 응급 환자예요. 길 좀 비켜주세요. 화물차 운전자가 놀라며 창문을 내렸어요. 무슨 일이에요? 신생아가 위험해요. 지금 서울 대병원으로 가는 중입니다. 김준혁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화물차 운전사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즉시 차를 옮겼습니다. 어서 가세요. 제가 다른 차들도 막아드릴게요. 놀랍게도 그 화물차 운전사는 차에서 내려 뒤따라오는 차량들을 직접 통제해주기 시작했어요. 여기 응급환자 지나갑니다. 길 비켜주세요. 구급차가 다시 속력을 낼 수 있게 되자 민정은 잠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린의 상태는 여전히 위험했어요. 환자 의식 수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종훈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아린이 점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었거든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의식을 잃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빨리 가야 해요. 박미영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민정은 그 말을 듣고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 돼요. 아린아, 일어나. 엄마 목소리 들려? 서울 진입까지 5분 남았습니다. 김준혁이 무전으로 알려주었어요. 하지만 서울에 들어서면 더 큰 정체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무전기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울경찰청 교통순찰대 한정수 경사입니다. 마포대교에서 대기 중입니다. 저희가 인수받겠습니다. 드디어 서울팀과의 접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고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울 시내의 복잡한 교통 상황 속에서 아린을 무사히 서울 대병원까지 데려갈 수 있을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김성우 운전기사가 무전으로 말했어요. 서울팀 환자 상태가 매우 위급합니다. 시간이 정말 없어요. 이해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한정수의 확신에 찬 답변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구급차 안의 모든 사람들은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린의 상태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오전 7시 30분 마포대교 진입로에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오는 모든 차량들이 한강 다리 위에서 거대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있었죠. 평소 같으면 5분이면 건널 수 있는 마포대교가 완전히 막혀버린 상태였습니다. 서울경찰청 교통순찰대 한정수 경사는 사이드카에서 내려 상황을 살펴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지만 이런 정체는 처음 보는 수준이었습니다. 차량들이 완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심각하네요. 한정수 옆에 서 있던 박영호 경장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함께 대기 중이던 이승준 경장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구급차를 통과시킬까요? 한정수는 즉시 상황실에 연락했어요. 마포대교 완전 정체입니다. 차량들이 아예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우회 경로 있나요? 한강대교, 원효대교, 성산대교 모두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출근 시간이라 모든 다리가 막혔어요. 그나마 마포대교가 가장 빠른 경로예요. 상황실의 답변은 절망적이었죠. 구급차 안에서 민정은 아린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아이의 손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고 호흡도 더욱 얕아지고 있었습니다. 얼굴색도 창백해져 가고 있었어요. 제발, 조금만 더 빨리요. 민정의 목소리는 이미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아린의 작은 얼굴을 어루만지며 계속 말했어요. 아린아, 엄마가 여기 있어. 포기하면 안 돼. 이종훈 구급대원이 산소량을 최대로 올리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부인, 아이가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위험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시간이 정말 촉박합니다. 박미영도 각종 장비들을 점검하며 말했어요. 심박수도 불안정해지고 있어요. 지금 당장 병원에 도착하지 못하면. 그녀는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민정의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아린이는 강한 아이야. 틀림없이 이겨낼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도 불안감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이때 김준혁이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서울팀, 우리가 먼저 돌파해 보겠습니다. 뒤따라오세요. 위험해요. 다리 위에서 갓길 주행은 정말 위험합니다. 한정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김준혁은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아이 목숨이 우선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김준혁은 사이드카를 급가속시키며 차량들 사이로 돌진했습니다. 이동현과 송민우도 뒤따라갔어요. 다리 위의 운전자들은 갑자기 나타난 사이드카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파악한 후에는 최대한 길을 터주려고 노력했어요. 응급환자입니다. 잠시만 협조해주세요. 이동현이 확성기로 외쳤어요. 한승용차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직접 교통정리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응급환자 지나간다고 하네요. 모두 비켜주세요. 구급차가 다리 위를 지나가는 동안 민정은 창밖으로 한강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린아, 조금만 더 버텨줘. 엄마가 너를 꼭 지켜줄게. 하지만 그 순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린이 완전히 의식을 잃은 것이었어요. 환자 의식 잃었습니다. 이종훈의 다급한 외침이 무전기를 타고 퍼졌습니다. 모든 경찰관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민정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 돼요. 아린아. 그녀의 절규가 구급차 안을 가득 메웠어요. 이종훈은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아린의 작은 가슴을 조심스럽게 압박하며 인공호흡을 시도했어요. 살아나. 제발 살아나. 한정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모든 차량 비상등 켜고 최대 속력으로 갑니다. 그는 사이드카 2대에게 지시했어요. 박영호 경장, 이승준 경장, 다리 양쪽 끝에서 교통 통제하세요. 박영호와 이승준이 각각 다리 입구와 출구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확성기를 통해 운전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신생아 응급환자가 지나갑니다.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에요. 잠시만 협조해주세요. 놀랍게도 시민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차량들이 하나둘씩 옆으로 비켜서기 시작했어요. 어떤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직접 교통정리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차창을 내리고 아이가 무사하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며 말했어요. 다른 운전자는 빨리 가세요.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정수가 기쁘게 무전을 쳤어요. 구급차가 드디어 마포대교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리를 건넌 후에도 문제는 계속되었어요. 서울 시내 도로들이 모두 막혀 있었거든요. 구급차 안에서 이종훈은 계속해서 아린에게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어요. 심박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해요. 민정은 아린을 안고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더 빨리 알아봤어야 했는데. 아린아, 제발. 준호도 옆에서 아린의 작은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린아, 아빠가 여기 있어. 우리 힘내자. 오전 8시 10분 상황은 더욱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마포대교를 건넜지만 서울 시내 도로는 완전히 마비 상태였어요. 서울대병원까지는 아직도 10km가 남아 있었고 이 속도로는 1시간도 더 걸릴 것 같았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아린의 생체 신호가 위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모니터에서 울리는 경보음이 더욱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종훈 구급대원이 심장 마사지를 계속하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 도착하지 못하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박미영도 각종 약물을 준비하며 말했어요. 더 이상 여기서 할 수 있는 처치에는 한계가 있어요. 전문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민정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 돼요. 아린이를 살려주세요. 그녀의 절규가 구급차 안을 가득 메웠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우리 아린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나요? 준호는 울고 있는 민정을 안으며 자신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아린이도 열심히 싸우고 있고. 한정수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아이를 잃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는 즉시 서울경찰청 본청에 긴급 연락했어요. 본청, 긴급 상황입니다. 신생아 응급환자 생명이 위독합니다. 의식을 잃었다가 겨우 회복했지만 상태가 매우 불안정해요. 추가 지원 요청합니다. 몇 분 후 무전기에서 익숙하면서도 힘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울청 특수기동대 사이드카팀 대장 최민석 경위입니다. 지금 출동 중입니다. 최민석은 서울경찰청에서도 유명한 사이드카 전문가였어요. 어떤 교통 상황에서도 길을 뚫어낸다는 별명이 있을 정도였죠. 18년간 사이드카를 타온 그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그와 함께 정태영 경사와 김동욱 경장도 출동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경험이 풍부한 사이드카 전문가들이었어요. 현재 위치 알려주세요. 최민석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배어 있었어요. 마포구 염리동 사거리 통과 중입니다. 환자 상태가 매우 위급해요. 한정수가 다급하게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분 내에 합류하겠습니다. 최민석 팀의 사이드카 3대가 서울 시내를 가로질러 달려오고 있었어요.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내 곳곳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길을 터주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누군가 인터넷에 상황을 올렸고 이것이 순식간에 퍼져나갔거든요. 한 시민이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글이었어요. 지금 마포구에서 5개월 된 아기가 서울 대병원으로 응급 이송 중이에요.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의식까지 잃었다고 합니다. 길에 계신 분들 조금만 양보해 주세요. 이 글이 순식간에 수천 번 공유되었습니다. 댓글들도 쏟아졌어요. 우리 아이 길만 비켜주자. 모든 운전자분들 협조 부탁드려요. 아기가 무사하길 기도합니다. 곧이어 도로 위에 운전자들 휴대폰에 알림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황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차량들이 스스로 길을 터주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어떤 택시는 완전히 인도 쪽으로 붙어섰고 버스는 정류장에 멈춰서 길을 양보했습니다. 심지어 공사 차량들도 작업을 멈추고 비켜섰어요. 한 트럭 운전사는 차에서 내려 다른 차들을 직접 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아기 지나간다. 모두 옆으로 비켜. 최민석 팀이 드디어 합류했습니다. 이제 총 5대의 사이드카가 구급차를 호위하게 되었어요. 최민석이 선두에서 길을 뚫고 나머지 4대가 구급차를 완전히 둘러쌌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책임집니다. 최민석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한정수가 안도하며 말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희망이 보입니다. 김준혁도 무전으로 말했어요. 최민석 경위, 환자 상태가 정말 위급해요. 시간이 촉박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에스코트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어요. 최민석이 답했어요. 구급차 안에서 민정은 창밖으로 보이는 사이드카들을 보며 희미한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아리나, 좋은 분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셔. 조금만 더 버텨줘. 엄마가 꼭 너를 살려낼게. 이종훈도 조금씩 안정되어가는 아린의 상태를 보며 말했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위험해요. 빨리 병원에 도착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린의 상태는 여전히 위험했어요. 의식은 돌아왔지만 매우 불안정했고 맥박도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골든타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김성우 운전기사가 무전으로 말했어요. 병원까지 약 7km 남았습니다. 이 속도면 15분 내에 도착 가능할 것 같아요. 15분. 민정이 중얼거렸어요. 아리나, 15분만 더 버텨줘. 제발. 최민석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어요. 모든 팀 마지막까지 긴장 늦추지 마세요. 아이의 생명이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전 8시 40분 서울 대병원까지 남은 거리는 이제 3km였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구간이 가장 힘든 고비였어요. 대학병원 주변은 평소에도 차량이 많은 지역이었고 출근 시간과 겹쳐 더욱 복잡한 상황이었거든요. 5대의 사이드카가 마치 대통령 경호처럼 구급차를 완벽하게 에스코트하고 있었습니다. 최민석이 앞에서 길을 뚫고 한정수와 김준혁이 좌우를 지키며 정태영과 김동욱이 뒤에서 후방을 경계했어요. 모든 팀 상황 확인, 마지막 스퍼트 준비. 최민석이 무전을 쳤어요.
좌측 경계 이상 없습니다. 한정수가 답했어요. 우측 경계 이상 없습니다. 김준혁이 답했어요. 후방 경계 완료. 정태영과 김동욱이 동시에 답했어요. 구급차 안에서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린의 심박수가 다시 위험 수준까지 떨어졌고 이종훈 구급대원은 계속해서 심장 마사지를 하고 있었어요. 심박수가 다시 불안정해지고 있어요. 박미영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병원에 미리 연락했나요? 이종훈이 물었습니다. 이미 연락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소아심장외과팀까지 대기 중이에요. 김성호 운전기사가 답했어요. 민정은 아린의 작은 얼굴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아린아,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제발 조금만 더 버텨줘.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갈라져 있었어요. 엄마가 너를 놓지 않을게. 절대 놓지 않아. 준호도 아린의 다른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린아, 아빠도 여기 있어. 우리 모두 함께 이겨내자. 이때 최민석의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모든 팀 마지막 스퍼트 갑니다. 신호등 전부 무시하고 돌파합니다. 5대의 사이드카가 일제히 가속했습니다. 빨간 신호등이 켜진 교차로에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대신 사이드카들이 각 방향에서 교통을 통제하며 구급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응급 환자입니다. 잠시만 정지해주세요. 정태영이 확성기로 외쳤어요. 신생아 생명이 위급합니다. 협조 부탁드려요. 김동욱도 큰 소리로 외쳤어요. 시민들의 협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모든 차량이 즉시 정지했고 보행자들도 길을 비켜주었어요. 어떤 할머니는 두 손을 모으고 아기가 무사하기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한 젊은 엄마는 유모차를 끌고 가다가 상황을 보고는 눈물을 흘리며 힘내세요. 라고 외쳤어요. 오전 9시 드디어 서울대병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더욱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아린의 호흡이 다시 불안정해진 것입니다. 호흡 패턴이 불규칙해지고 있어요. 이종훈이 다급하게 외쳤어요. 산소 포화도도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미영이 각종 수치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민정은 그 말을 듣고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 돼.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아린아. 이종훈은 더욱 집중해서 아린에게 응급처치를 했어요. 살아나. 제발 살아나. 조금만 더 버텨줘. 최민석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팀, 최대 속력으로 병원 진입합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사이드카들이 마지막 힘을 다해 속력을 높였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 입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병원 도착 1분 전, 한정수가 무전을 쳤습니다. 응급실에 최종 연락드립니다. 김성호가 병원에 무전을 보냈어요. 신생아 환자 1분 후 도착 예정. 상태 매우 위급. 구급차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긴장한 채로 아린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종훈과 박미영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응급처치를 계속했습니다. 심박 안정화되고 있어요. 이종훈이 희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호흡도 조금씩 안정되는 것 같아요. 박미영도 안도하며 말했어요. 민정은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아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린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이제 거의 다 왔어. 오전 9시 5분 드디어 구급차가 서울대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9시 5분 구급차가 서울대병원 응급실 앞에 멈춰섰습니다. 이미 의료진들이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로 대기하고 있었어요. 소아심장외과 전문의 이현민 교수를 비롯해 간호사들, 마취과 의사까지 총출동한 상태였습니다. 환자 상태 어떻습니까? 이현민 교수가 구급차 문이 열리자마자 전문적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신생아 5개월 선천성 심장질환 의심, 이송중 호흡 곤란과 의식 잃음이 2차례 있었습니다. 현재는 안정화되었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태예요. 이종훈 구급대원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브리핑했어요. 혈압과 산소 포화도는? 의료진이 추가로 물었어요. 혈압 80-50, 산소 포화도 92%로 회복되었지만 불안정합니다. 박미영이 정확한 수치를 제공했어요. 아린이 응급실로 옮겨지는 동안 민정은 의료진을 따라가며 계속 말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아린이가 제 전부예요. 이 아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최고의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민 교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그는 20년간 소아심장 수술을 해온 국내 최고의 전문가였습니다. 응급실 밖에서 5명의 경찰관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민석이 헬멧을 벗으며 땀을 닦았어요. 정말 아슬아슬했네요. 몇 번이나 위험한 순간이 있었는데. 최민석이 말했어요. 그래도 무사히 병원에 도착했으니 다행이에요. 김준혁도 땀을 닦으며 말했어요. 한정수는 동료들에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요. 덕분에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날이 경찰로서 가장 보람있는 날인 것 같아요. 이종훈과 박미영 구급대원도 응급실 밖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위험할 뻔했는데 경찰 에스코트 덕분에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었어요. 이종훈이 말했어요. 맞아요. 특히 시민들 협조도 정말 대단했어요. 모든 사람이 한마음으로 도와준 덕분이에요. 박미영도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3시간 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현민 교수가 수술복을 입은 채로 나와서 민정과 준호에게 말했어요. 수술 성공했습니다. 아린이는 이제 안전해요. 선천성 심장 질환이 맞았지만 완전히 교정할 수 있었습니다. 민정은 그 말을 듣고 주저앉으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준호도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아린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앞으로 정기 검진만 받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요. 이현민 교수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수술실에서 나온 작은 아린은 여전히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상태였지만 안정적인 호흡을 하고 있었어요. 민정은 아린의 작은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린아, 엄마가 여기 있어. 이제 괜찮아. 정말 괜찮아졌어. 이틀 후 민정은 남편 준호와 함께 부천 소사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과 손편지가 들려 있었어요. 편지에는 가족 모두의 감사 인사가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도와주신 경찰관분들께 직접 인사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민정이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최영철 경위가 나와서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아이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저희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런 건 받을 수 없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하시지만 저희에게는 세상 전부였어요. 아린이가 살아있는 건 모두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준호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박수진 경장도 나와서 말했어요. 아이 사진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날 이후 계속 궁금했거든요. 민정이 기쁘게 휴대폰에서 아린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건강하게 웃고 있는 아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정상 아이와 다를 게 없다고 하셨어요. 원미 경찰서에도 같은 감사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김준혁 경사는 아린의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에요. 나중에 아린이가 크면 우리 이야기 해주세요. 이동현과 송민우도 함께 나와서 인사를 받았어요. 정말 아슬아슬했는데 무사히 끝나서 다행이에요. 그날 밤 집에 가서도 계속 아린이 생각이 났어요. 서울경찰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민석 경위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따뜻하게 말했고 한정수 경사는 아린이가 자랄 때까지 우리가 지켜보겠다고 약속했어요. 한 달 후 아린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심장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고 정기 검진에서도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어요. 이현민 교수는 이제 일반 아이들과 똑같이 뛰어놀 수 있다고 말했어요. 민정은 아린을 안고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린아, 너를 살려준 정말 좋은 분들이 계셔. 커서 꼭 그분들께 감사 인사드리자. 그분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없었을 거야. 그날의 에스코트 영상은 한 시민이 촬영해서 인터넷에 올렸고 이것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영상에는 5대의 사이드카가 구급차를 호위하며 달리는 모습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길을 터주는 감동적인 장면들이 담겨 있었어요. 영상 댓글들은 경찰관들과 시민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으로 가득했어요. 이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경찰관들입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아린이가 건강하게 자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길을 비켜준 시민들도 정말 대단해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힘이죠. 눈물이 나네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영상은 수백만 명이 시청했고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의 시민의식과 경찰의 헌신적인 모습이 전 세계에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5살이 된 아린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어느 날 민정은 아린과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순찰차를 발견했습니다. 아린아, 저 경찰관 아저씨들께 인사드려야 해. 너를 살려주신 분들 같은 분들이야. 민정이 말했어요. 아린은 작은 손을 흔들며 밝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순찰차 안에 경찰관이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어 답했어요. 안녕, 예쁜 공주야. 그 모습을 보며 민정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린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날 새벽의 기적 같은 일들이 떠올랐어요. 어느 날 아린이 민정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를 도와준 경찰관 아저씨들은 어디 계세요? 아린이 주변 어디에나 계셔. 우리를 지켜주는 천사들 같은 분들이야. 아린이가 크면 그분들께 직접 감사 인사드리자. 네, 나도 커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 거예요. 민정은 아린을 꼭 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새벽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달려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관할을 넘나들며 협력했던 경찰관들, 길을 비켜준 시민들, 최선을 다한 구급대원들과 의료진까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누군가의 딸이자 누군가의 꿈이었던 작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었던 그 순간, 아린이 밝게 웃는 모습을 보며 그날의 모든 사람들이 떠올렸을 것입니다. 생명의 소중함과 서로 돕는 마음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을 말이죠.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날처럼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따뜻한 모습이고 아린이가 자라날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이었어요. 그날 새벽 부천에서 서울까지 32km를 35분 만에 달린 기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생명을 향한 사랑과 희망의 거리였고 모든 사람이 함께 만들어낸 기적의 시간이었어요. 아린이는 오늘도 건강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 속에는 그날 자신을 위해 달려준 모든 사람들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